한 교수의 한 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골드 한 교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일같이 시장 상황, 시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한 교수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샵 2034로 한 교수라고 이름 보내주시면 제가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 들어보기 앞서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이제 그동안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시세가 계속 터지고 있는 종목과 네. 그리고 이제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자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세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오늘도 이렇게 급등했네요. 그렇죠. 시장 자체가 이제 단기적 소강 상태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터지는 종목은 계속해서 갑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두산 퓨얼셀만뿐만 아니라 앞으로 뒤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그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 여러분들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수익률이 이제 180%는 엄청난 수익입니다. 오늘 장대 양봉을 세우는 그런 흐름이죠. 2차 전지라는 부분들 그리고 M&A라는 그런 재료가 이와 같은 강도 높은 반등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끝까지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보여주식의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는 추세 대응을 하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이렇게 엄청난 폭등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구간들, 두산 퓨얼셀의 바닥을 탈출하고 긴 시간 동안 횡보하는 구간들, 또 1차 상승의 지리한 눌림목 조정을 연출하는 이런 지루한 구간들, 이 구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틀려질 겁니다. 따라서 이런 지루한 부분들, 답답한 부분들을 이겨낼 때 우리는 최고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일단 이 종목은 장대 양봉을 실었습니다만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 천정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보여주식의 절반 정도가 남아있다면 나머지 절반 정도 털어내고 역시 나머지 그 물량 정도는 여전히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추세 대응 정도는 해서도 해볼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그만큼 2차 전지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담되는 분들은 과감하게 전략 매도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해보겠다는 분들은 나머지 물량 절반 정도만 5일 평균선 중심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발 종목은 그러나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죠. KMW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 답답하고 지루하실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가서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현재 이 종목의 주가도 1차 상승의 지리한 횡보세를 기록하면서 은근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참 이 5G 관련주들은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반기에는 강력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아직 늦게 나고 있는 형태.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과 함께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날 때 반등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살짝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충분하게 중간 바닥을 다졌고 완만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고 거래량 바닥인 측면이고 주가도 바닥이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부담 없이 해볼 만한 종목이겠죠. KMW를 비롯해서 오이솔루션 같은 이러한 5G들 아직은 포기하기는 좀 너무나 아깝다.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실 만한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일부 개별 종목군들과 개별 재료를 가진 종목이 급등세를 기록하는 와중에 또 소외됐던 거래소 시장이 낙폭과됐던 금융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강력한 실적과 성장성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주가 거의 못 올랐죠. 중간 바닥을 다지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고 약간 혼조 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지금 여기에 있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면서 이 종목이 좀 답답한 모습이지만 이미 중간 바닥을 완벽하게 다졌고 바닥을 탈출했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 다른 은행주라든가 다른 철강주, 화학주 다 올랐는데 이 종목은 못 갔습니다. 그런데 미래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성장성은 따라올 만한 종목이 별로 없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던질 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매집을 하고 저가 매수를 하고 시간을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차트가 나타날 때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잘 사면은 충분히 수익을 낮은 가격에 사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기대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급하게만 보시지 않으면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한 단계고요.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내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정말 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긴 호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시 46분 지내고 있는데 오늘 시장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자, 시장 보면 좀 답답하다라는 좀 느낌은 들었죠. 네. 느낌은 들었는데
그러나 시장은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큐는 제가 증권시장 이상무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증권시장 이상무. 그리고 마침 또 내일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그렇죠.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무언가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자금이 빠지면 어떡하지 좀 고민하시던데, 걱정하시던데 괜찮을까요? 그렇죠. 어제도 제가 선물옵션 만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네. 이제 선물옵션 만기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차익가를 잔고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선물옵션 만기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특별하게 시장의 하방을 이끌 만한 그런 악재들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중심으로 시장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무너지거나 시장의 방향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시장은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항상 그래요. 주식은 많이 빠지면 올라오겠지라는 생각, 그리고 많이 오르면 빠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너무나 단순한 그런 생각이고요. 결국 주가라는 것은 펀더멘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로 많이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무수하지는 말자라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다가 특별한 악재도 없는 상태입니다. 특별한 악재도 없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여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하게 되면 시장은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모두가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경계감이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으로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라든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숨고르기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장중 조정이라든가 일시적인 숨고르기 가능성,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단행하는 전략이 좋겠죠. 일단은 숨고르기 가능성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는 우리가 조금은 자제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또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도 경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2차 팬데믹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방역 활동을 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2차 팬데믹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민감하게 보지는 말자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일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미 이제 직전 고점 사상 최고가를 뚫은 나스닥 시장입니다. 그런 나스닥 시장이 여전히 5일 이평선 주식의 강력한 상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차트보다는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지금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강한 상태예요. 때문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은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너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 더군다나 기술적으로 5일선과 11선 중에서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상승은 최소한 5일 평균선과 1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지뢰진자 먼저 가서 주가 폭락을 예상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 국내 증시는 아직은 좀 올라서 탄력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이상이 없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기관과 외국인 투자거래 수급 동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많이 다릅니다.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비교적 많은 물량을 털었습니다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오히려 강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는 728억 정도 매도입니다만 코스닥에서는 409억 정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특히나 코스닥에서는 금융투자라든가 보험단, 투신권, 은행들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어제하고 다르게 코스닥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이 또 보험단과 금융투자, 투신권, 은행권들이 또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쪽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번갈아가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물론 이 매수세가 내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매도 후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시장 자체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형태는 아니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는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자, 하단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동입니다. 아침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한 차례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했다가 또 팔고 다시 매수했죠.
그리고 쭉 유지가 되면서 자 장 후반에는 더 매수 규모가 강화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이끌어내면서 그네들이 원하는 주식들을 지금 담아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 이상 없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시장 이상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시장 흐름 또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겠죠. 내일의 한 수로 들어볼게요. 자, 내일 한 수는 추격보다 길목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추격보다 길목. 요즘 막 손이 움직일 때 이 추격할 때거든요. 급등하는 종목에 소외받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추격하려고 되는데 그럼 지금은 안 되는 위험한 구간인가요? 뛰는 말 위에 올라탈 때하고 네. 그리고 단순하게 추격 매수할 때가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뛰는 말 위에 올라타는 종목군들은 이미 초기 국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주도주를 초기 국면에서 우리가 뛰는 말 위에 올라탄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지금처럼 지금처럼 시장에서 낙폭과대에 따른 단순 순환 반등 내지는 일시적인 재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절대 우리가 추격 매수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일부 재료들에서 바이오제약주들이 순환 반등 성격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절대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길목을 잡는다라는 관점에서는 역시 먼저 올랐다가 쉬었거나 내지는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길목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일단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른 상태고 특히나 단순 낙폭과대주들은 반등이 좀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추격 매수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거. 바이오제약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거래소 시장에 금융주라든가 또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단기 반등에 따른 부담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제약주들도요. 단순한 낙폭 과대부터 해가지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19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근데 실질적으로 치료제에 대한 윤곽 자체가 별로 없이 그냥 카더라 하는 종목으로 반등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 종목들은 절대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때는 물량을 줄여가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이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IT 섹터들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인데 특히나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5G 관련주들 그리고 스마트폰 폴더블 관련주들은 이미 오른 데 따른 선조정이 충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상승이 언제쯤 나오느냐?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재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 성장 가치가 여전히 크고 단기간에 올랐어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 종목에 대한 대기 매수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반도체라든가 5G 관련주 이들 종목이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길목을 지키는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은 해볼 만한 단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자,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삼성전자를 리뷰를 드리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에 철강주, 화학주 그리고 금융주들도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못 올랐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터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매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맥락의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역시 중장기적으로 강한 하방 경직을 기록했고 대바닥을 찍은 상태입니다. 이미 앞서서 2017년에 증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밀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 전체적인 시장이 모두가 올랐을 때 얘는 못 올랐고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제 간다라는 신호를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에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일부 IT 중소형주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은 높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높은 종목이죠. 결국에 이미 간 종목이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올라서 추세 반전하고 나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면서 반등이 나설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우리가 길목을 잡는 겁니다. 미래 성장 가치가 있고 실적 대비 저평가 있고 못 올랐던 종목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길목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니까 철저하게 펀더멘털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자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박스권을 뚫어내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정말 묵은 채증이 확 풀린 듯한 그 속 시원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한 종목으로 압축을 해볼게요. 오늘의 한 큐 종목 무엇으로 갖고 오셨나요? 자, 오늘은 종목 선별에 있어서 조금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중심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많이 이제 공개를 드렸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약간 순환 흐름 속에서 한번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자, 현대바이오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바이오요? 현대바이오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제 기억으로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주목은 좀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이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이제 오늘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었죠. 네.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을 우리가 좀 조금씩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일부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이런 종목 중심의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높아진 이 위상이 앞으로 이 바이오 업계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방역과 관련된 관심들이 K의료와 관련된 K바이오로 시각에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인 것은 그만큼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코로나19 관련주들 말고는 주가가 거의 대바닥인 종목들이 많고요. 또 코로나19 관련주 외에 섹터에 대한 시장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면역 항암제라든가 난치병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대주주인 CM팜이 이제 췌장암과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천 기술 참 주목해 볼 만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 이 대주주인 CM팜이 가지고 있는 췌장 원천 기술에 대한 주목하시기 바라고 이것과 관련된 임상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 반등 가능성이 크니까 그거 좀 보시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본의 합작법인에 이제 있는데 이 합작법인의 매출이 상당히 크게 늘어납니다. 매출이 40%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췌장암 치료라든가 난치병 치료에 대한 기술력도 있고 여기다가 실적 호전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점진적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굉장히 길게 제가 차트를 한번 늘려놨습니다. 이미 저 앞에서도 이미 바이오 제약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난치병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서 주가는 제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리 온 상태에서 눌림을 주고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타 바이오 제약주들의 반등과 더불어서 눌림 바닥이 점진적으로 탈출이 시도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은 바이오 제약주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급등을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러한 값어치는 있는 종목으로 제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조금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소량 정도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 움직이게 되면 직전 고점까지는 갈 거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14,000원까지 제시를 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11,2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목표 주가는 14,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1,2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이미 다 오른 종목을 추격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들 길목에서 잘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한기수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